여러분 안녕하세요. 컴맹닷컴에서 정보와 리뷰를 전달하는 정보맹입니다. 저 오늘 여러분들 어떤 날이죠? 인텔의 11세대 로켓레이크 CPU가 출시하는 날인데요. 자, 오늘 그러면은 i7 11700K 제품을 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기존의 1700K 대비해서는 얼마나 더 좋아진 건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렛츠 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볼 제품은요, 인텔의 11세대로 나오는 로켓레이크 제품입니다. 바로 3월 30일 밤 10시를 기해서 엠바고가 해제되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품을 소개해드려 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여기 있는 제품이 오늘 만나볼 제품입니다. 11400, 그 다음에 11600K, 그 다음에 11700, 11700K, 11900K까지 저희가 이렇게 다양하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먼저 만나볼 제품은요, 기가바이트의 Z590 비전 G와 결합을 해서 인텔의 i7 11700K의 성능은 과연 기존 대비해서 얼마나 더 좋아진 건지 한번 10세대와 비교를 해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CPU 내용부터 확인해보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나오는 로켓레이크 같은 경우에는요, i5급 이상만 로켓레이크라는 명칭을 달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i3급 이하로는 코맨레이크 R 리프레시 버전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나오는 이 로켓레이크 제품은 로드맵상으로 보았을 때 14나노의 마지막 사골 버전의 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세대부터는 이제 10나노 공정이 적용된다고 하니까 꼭 변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가져보면서요, 이 로켓레이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메인보드 H410, B460과 소켓은 1200 소켓으로 동일하게 공용이 되지만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이제 메인보드 제조업체에서 조금 더 지원할지 안 할지 이런 부분은 알 수가 없지만, 현재 공식적으로 인텔에서 발표된 거는 바이오스 자체가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H470, 그 다음에 Z490,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기가바이트 Z590 비전지 PC 디렉트 제품, 이런 제품 같이 500대 시리즈로 나온 제품과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있는 인텔의 i7 11700K 대원을 보게 되면요, 기본 클럭은 3.6GHz에서 터보 클럭 5.0GHz를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기존의 1700K가 기본 클럭 3.8GHz에 터보 클럭 5.1GHz를 보여준 반면에 조금은 클럭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인텔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로는 IPC 같은 경우는 최대 19%까지 향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TDP는 동일하게 125W로 나타나고 있고요. PCIe 3.0에서 PCIe 4.0으로 바뀐 점, 그리고 USB 3.2 Gen2의 2배속을 지원하기 때문에 20GBps의 속도를 지원해서 여기 있는 Z590보다 결합을 했을 때 20GBps 속도를 다 즐겨보실 수가 있다고 이렇게 잠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 메모리는 PC4의 3200MHz를 기본적으로 지원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썬더볼트 지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1700K와는 이렇게 Z590 비전 G 제품과 기존의 1700K에는 Z490 비전 G와 함께 이렇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볼 내용은요, CPU만을 측정하는 프로그램이죠. 시네벤치 릴리즈 20입니다. 멀티코어 기준으로 5700점대를 보여주는 11700K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4900점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1700K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존 1700K 대비해서 멀티코어가 무려 16.2%나 향상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싱글코어 같은 경우에는 608점을 보여주는 11700K와 516점대를 보여주는 1700K를 보여주면서 17.8% 또 높은 모습을 11700K가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CPU 점수가 일단 굉장히 올랐다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PC를 19%까지 최대 향상됐다는 걸 보면은 CPU적인 성능 자체에서 16에서 17%까지 이렇게 오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만나볼 내용은요, 그래픽카드까지 측정하는 3D마크의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PU 점수 기준으로 봤을 때 26000점대를 보여주는 11700K와 23000점대를 보여주는 1700K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 11.9% 11700K가 더 높은 모습을 알 수가 있었고요. 컴바인 점수를 보았을 때에도 약 8.3%가 11700K가 높은 모습을, 그 다음에 총점으로 보았을 때에도 1.8% 정도 11700K가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이렉트 12기반 타임스파이는 어떤 결과를 보여주었을까요? CPU 점수를 보았을 때는요, 1600점대를 보여주는 점수와 그 다음에 9500점대의 점수를 보여주면서 약 11.2% 정도 11700K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총점으로 보게 되더라도요, 약 5.4% 정도 11700K
1700K가 높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온 벤치마크 점수가 과연 게임에서도 적용이 될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만나볼 게임은요,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올 울트라 옵션으로 적용했고 스케일을 120%로 적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1700K의 평균 프레임이 154프레임, 11700K의 프레임이 156프레임으로 큰 차이는 아니지만 1.7에서 2%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1% 로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115프레임, 그 다음 120프레임으로 약 4.3% 정도 11700K가 프레임 방어를 더 잘한다, 이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게임을 할 때 그래픽 사용량이 11700K가 조금 더 낮은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적화에 약한 게임이다 보니까 일단 배그 자체를 기준으로 삼기에는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고사양 게임이죠. 콜 오브 듀티 워존으로 넘어갔을 때는 거의 또 풀옵션으로 맞추고 진행을 했거든요. 여기서 11700K는 평균 프레임이 150에서 153프레임, 1700K는 145에서 148프레임을 보여주면서 약 5프레임 정도 11700K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 로우 프레임은 1700K가 99프레임, 11700K가 105프레임으로 약 6프레임 정도 높은 모습, 프레임을 6% 정도 더 방어를 잘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게임은 다이렉트 12 기반으로 조금 벤치마크의 유명한 게임이죠. 애시즈 오브 싱귤러리티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CPU 기준으로 1700K가 26.1프레임, 11700K가 31.2프레임으로 약 19% 높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GPU 기준으로 78프레임을 보여주는 것 대비해서 11700K가 81.9프레임을 보여주면서 GPU까지 결합을 했을 때에도 약 5% 정도 11700K가 더 높은 점수를 보여준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요, 과연 작업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압축 기준으로 봤을 때 11700K가 10분 22초를 보여줬고요. 1700K가 11분 6초를 보여주면서 약 7% 정도 시간을 단축해주는 모습까지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i7 1700K와 11700K를 가지고 기가바이트의 Z490 비전지, Z590 비전지, 이 메인보드를 가지고 화이트 컨셉에 또 어울릴 만한 이런 조합으로 과연 성능은 어떤지 알아보았는데요. 레모버도 굉장히 좀 잘 들어가는 편이었고요. 비전지 제품 자체가 안정성이 높은 만큼 11700K를 소화하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제가 1900K를 테스트했으니까 11900K도 한번 테스트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오늘 만나본 인텔의 11700K, 과연 금액대가 어느 정도 나올지 국내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출시 전이라서 미지수이긴 하지만 기존 대비해서 그렇게 많은 성능이 올라갔다고 보긴 조금 힘들 것 같거든요. 12세대를 위한 그 반 정도 단계가 올라간 느낌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게임적으로 봤을 때 적을 때는 3에서 5%, 그 다음에 많을 때는 10%까지 차이 나는 모습을 봐서는 기존의 1700K에서 11700K 넘어가는 분들은 좀 보드가 준비되었던 분들이거나 PC를 새로 준비하는 분들이라면은 어느 정도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연 i5나 i9은 또 어떤 성능이 나올지 아직까지 제가 영상을 촬영하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런 제품들도 곧 여러분들께 영상이 오픈될 거니까 기존 세대 대비해서 어느 정도 성능이 향상되었는지 보시면서 멀티코어에 필요한 부분, 싱글코어에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럭을 낮아졌지만 조금 더 성능을 올라가게 된 i7 11700K 제품을 단편적으로 오늘 살펴보면서 인텔의 10세대 대비해서 11세대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진행하면서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요, 아래 리플로 남겨주시고요. 자, 조만간에 제가 또 다른 CPU를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볼 거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번에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1400, 그 다음에 11600, 11600K, 그 다음에 1400, 11600K, 그 다음에 1700, 1700K. 뭐야. 층을 달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i3급 밑으로는 아이스크림. 자, 바로 먼저 만나볼.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Z590 비전지와